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서동수 대리의 오늘 준비한 이슈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경제의 현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 경제 글쎄요, 뭐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가의 흐름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약간 좀 움찔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증시 어떤 흐름을 보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경제의 어떤 본질 지금 내용이 좀 어떤지 좀 들여다보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장중에 굉장히 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간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2% 정도 지수 가는 사이에 또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면서 상한가에서 하한까지 떨어지는 이런 일중에 상한폭 30%로 꽉 채우는 이런 주식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네. 이런 게 또 상한폭 30%로 확대가 되게 되면 그냥 어제 증시가 끝나는 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어제 분명히 외국인이 7천억 가까운 굉장히 큰 자금을 코스피에 매수를 한 거 사실입니다. 예. 기관이 투신권에서 14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하는 것은 또 일관적입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상당히 좀 저평가 매력이 있는 시장인 것은 확실한데 네. 도대체 이렇게 일간 폭도 너무 크고 저도 한국 시장 한번 사보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언젠가 쇼크가 오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위치는 확실히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관련된 좀 기사가 있어서요. 예. 한번 우리 한국의 경제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증시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완만하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예. 글로벌 증시 대비로는 그래도 완만한 상승을 이어오면서 그래도 펀더멘털이 좀 뒷받침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자산 가격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외신 기사에 좀 집중을 하셨나요? 사실 제가 한국 경제는 펀더멘탈이 제일 약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은 몇 번 드렸었는데요. 증시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제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스탠다드 S&P에서 이제 폴 셰어드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가 문제는 이미 부채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내려도 돈을 빌려 써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돈을 쓸 사람이 없다. 빚이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부채의 절반을 어디서 가져갔느냐? 돈을 어디서 가져갔느냐? 이머징 국가, 그 중에서도 아시아 국가가 가져갔다. 이 글로벌 부채 절반 중에 3분의 1은 또 중국이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고요. 어쨌든 부채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금하고 이자를 갚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다행이겠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이익들이 근로자들한테 다 전이가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한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모든 자산이 거기에 몰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금융위기 이전에 정부 대비해서 부채가 144%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5%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요 좀 자기네들이 봤을 때 위험한 국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세 국가의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Asia's Debt Trap 여기 딱 써져 있는데요. 네. 중국, 한국, 호주 이렇게 나눴습니다. 맨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달금리, 그러니까 렌딩,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금리고요. 우리나라 같은 1.75%로 가장 낮은 수준. 그리고 그 다음 칸은 가운데 이렇게 세로 줄은 인플레이션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 1.4%, 우리 0.4%, 호주 1.2%.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는 것은 진짜 한국 경제가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보시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죠. 네. 중국 그래도
굉장히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7%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럴 때야말로 진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정확하게 딱 맞는 거예요. 부채 수준이 정확하다. 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 4%에 달했던 지난해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률이 잠재 경제 성장률을 죽고 있는 모습들 2.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국 경제가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이제 눈높이가 낮았던 시장에 이렇게 돈이 이렇게 낙수 효과가 있어서 내려가는 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지금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펀더멘탈은 아직까지는 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들. 최근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탠스가 좀 변해가면서 좀 적극적인 부양 의지가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좀 승화가 되면서 외국인 수급하고 물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부채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가계부채가 아무래도 가장 우리의 큰 발목을 붙잡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전세값 내고 집값 내느라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아이고. 소비를 줄이고 원금하고 이자 갚치는데 거기에다 모든 월급을 다 갖다 붓고 있는데 네. 이제 금리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시름은 좀 더 커지고 소비는 더욱더 줄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증시가 크게 밀리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외신 쪽에서는 이 가계부채, 우리 경제 어떻게 보면 뇌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꼬집고 있고, 우리 서동수 대리의 의견은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쏠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펀더멘털보다 더 큰 요소로 기인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상당히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닐까 싶거든요. 파급력을 좀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일단 우리 시장 갈 겁니다. 갈 거고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 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옛날에 미국이 경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 일본 경제가 심각해졌을 때, 그 전에 이제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실업률도 내려가고 돈도 더 많이 불러 근로자들의 또 그 임금도 늘어나면서 소비도 늘어나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기 이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도 이러한 희망을 찾으면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됐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부채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가계부채 75%는 지금 부동산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게 되면 한국 경제는 솔직히 소위 말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쉽게 오른다거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뇌관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두면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시장에서 한 발 빼는 이러한 생각을 항상 해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변동성에 일단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 그래도 좀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부채의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딜레마입니다. 금리를 낮추면은 이렇게 가계부채는 또 다시 좀 더 늘어날 거고요. 반대로 또 올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채 상환에 대한 어떤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어떤 균형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2200포인트 선을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주가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한 단계 좀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슈 이어서 가보시죠. 네, 다음 이슈는 위기의 인식입니다. 어제 같은 때는요, 시장이 굉장히 좀 잠재됐던 불안감이 커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단기간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리님.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승리감에 ਝ어가지고 위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제 진짜 풀로 신용융자를 받아가지고 주식 같은 것들, 코스닥 주식을 잘못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제 계좌가 깡통이 되는 모습을 다들 목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 위험 신호가 어제 분명히 떴거든요.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인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속상하시면 목이 메이실까 싶네요. 어제 굉장히 상당히 저도 너무 놀랐고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위험 신호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이머징 마켓 우리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어제 봤을 때는 중국이나 일본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좀 위험 신호라고 포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당히 많은 그 빚들, 그러니까 부채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터 번스타인 이제 자신이 판단이 옳았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예전에 금 투자, 옛날에 뭐 이제 1,4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금이 이제 온스당 뭐 이제 5,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꼭지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1,200달러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 옛날에 이제 1,000달러까지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IT 버블 때도 1999년도에 막 2배, 3배씩 막 나다가 한순간에 12개월 후에 90%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렇죠. 레버리지가 만약에 사용이 됐으면 이거는 그냥 뭐 빚이 더 생기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을 텐데 어쨌든 이 위기의 인식 아까 반대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90% 된 자산을 만약에 다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20%로 자르는 게 아깝기는 하겠습니다만 마이너스 90% 된 자산을 사는 게 훨씬 이롭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좀, 어쨌든 뭐, 오르는 시장, 그 다음에 오는 어떤, 폭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워낙 있었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만약에 아까 레버리지가 더해진다면 그 2배, 3배까지 더 리스크로 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위기의 어떤 흐름도 한 번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외신들,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블룸버그에서 사실 뭐 이머징 마켓이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 충격을 똑같이 받을 것이냐 이번엔 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쪽도 있어요. 달러화 부채도 줄었고 금융시장이 국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옐런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머징 쪽에서 뭔가 일이 나면 세계 경제를 봐가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땐 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시장의 체력이라면 얼마든지 이머징 시장이 부셔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좋은 것들에 너무 취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시장에 한번 기스가 나면 다음에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를 좀 줄이는 쪽, 기대 수익률도 좀 줄이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약간 줄이고, 내가 주식 융자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줄이고, 그리고 내가 너무 이머징에 붙어 있다 한다면 선진국 쪽으로.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를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살짝 좀만 줄여서 일본의 킨덱스 이제 일본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조금 자산을 옮겨볼까 합니다. 네. 지금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줄이고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시장의 위험 인식을, 위험 신호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오늘 장에서 장전 전략에 수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금융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